네, 편하게 영상 촬영을 하니까 혹시나 그 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가벼운 의견 이 정도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맨드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MVVM 아키텍처 내에서 커맨드 패턴을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커맨드 패턴은 아주 대중적인 패턴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패턴 중에 아주 대중적인 패턴인데 그 패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플루터에서 커맨드 패턴을 어떻게 적용하나 이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플루터는 MVVM 아키텍처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럼 MVVM 아키텍처에서 커맨드 패턴을 어떻게 구현하고 적용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커맨드 패턴을 적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MVVM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거기에 왜 커맨드 패턴이 도움이 되는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패턴을 적용했을 때 뭐가 더 이득인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VM 구조를 적용을 할 때 여러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프로바이더를 이용할 거예요.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활용을 해서 뷰에 그 데이터를 주입하는 그런 방식을 쓸 겁니다. 프로바이더를 잘 모르신다고 하여 지금 이 영상을 이해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자, 현재 이런 홈뷰라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홈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단순한 화면입니다. 이제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VVM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하면은 이번 영상을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세요. 그냥 용어 정도 귀에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고, MVVM 모르고는 그 커맨드 패턴의 효과를 아주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입니다. 꼭 커맨드 패턴이 MVVM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만 이번 영상은 제가 MVVM 구조랑 커맨드 패턴을 묶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MVVM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는 이렇게 생겼고요. 뷰에서 뷰 모델을 이제 그 읽어와서 사용하는 게 컨슈머라는 위젯을 쓸 겁니다. 프로바이더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컨슈머는 프로바이더 객체를 뷰에 바인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뷰가 홈뷰라는 뷰가 있고요. 홈뷰 모델이라는 뷰 모델이 있습니다. 이 홈뷰 모델이 스테이트와 로직을 이제 관장하게 되겠죠. 들고 있게 되겠죠. 자, 유저라는 스테이트를 들고 있게 되고 러닝과 에러라는 상태도 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부에 제공해주는 게터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들 쓰는 구조죠. 복잡하지 않은 그런 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커맨드 패턴은 이 뷰 모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커맨드 패턴의 목적은 커맨드, 명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커맨드를 관리하는 어떤 그 방식을 패턴화 시켜 놓은 거, 그걸 커맨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MVVM 구조에서는 뷰 모델이 그 유저의 이벤트 또는 액션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그 액션을 커맨드로 보는 겁니다. 뷰 모델의 커맨드 패턴을 적용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뷰 모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은 커맨드 패턴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뷰 모델에 어떠한 액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뷰 모델은 상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액션을 넣어볼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메소드를 넣겠다는 겁니다. 여기 유저를 읽어오는 메소드 로드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통신이 들어가는 구현을 할 건 아니고 더미로 한번 그 모양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로드라는 녀석은 유저 정보를 이제 백엔드로부터 읽어온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유저를 세팅을 한다 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더미 데이터로 하지만 이게 백엔드로부터 읽어오려고 치면 뭐 몇 초쯤 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딜레이를 좀 주겠습니다. 자, await를 줘서 이렇게 유저 객체를 읽어오는데 3초쯤 걸리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자, 이런 로드 함수 우리 많이 쓰잖아요. 뷰 모델에서 특히 많이 씁니다. DB로부터 데이터를 패치해 오거나 아니면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API 서버로부터 뭘 받아오거나 할 때 로드, 이니셜 로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흉내낸 겁니다. 유저 정보를 받아오는데 보통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있으니까 뭐 2, 3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초라는 딜레이를 흉내냈고 유저의 더미 데이터를 셋업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유저 정보를 받아와서 홈뷰 모델에 있는 유저 객체를 셋업한다. 유저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이렇게 메소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뷰에서는 어떤 형태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러닝 상태일 때는 그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빙글빙글 도는 그 인디케이터를 보여주고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면 정상적인 화면을 뿌리는 형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러닝이라는 상태를 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3초가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뷰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실제 핵심 데이터는 이렇지만 우리가 통상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죠. 뷰를 생각하고 로드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상이 되시나요? 이 로드 함수는 우리가 뷰 모델 구조를 썼을 때, MVVM 구조를 썼을 때 정말 흔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러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true로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뭐예요? 로드 함수가 동작 중이다, 동작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서 러닝 상태를 true로 만듭니다. 그리고 에러 상태를 null로 만듭니다. 로드가 시작됐으니까 에러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고 이게 끝나면 러닝을 false로 만듭니다. 그 말은 로드가 끝났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러닝 상태를 이렇게 만들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 객체를 셋업하고 마찬가지로 러닝은 끝나게 됩니다. 흔히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 홈 뷰에서는 그 러닝 상태를 기준으로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다가 러닝이 끝나면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로 우리가 화면을 구현을 하죠. 자,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새로운 메소드가 하나 생겼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edit라는 메소드가 생겼어요. 망했습니다. 녹음이 안 됐어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음성으로 제가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가 추가됐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요 러닝이라는 상태요. 얘는 로드에 관련된 애잖아요. 로드가 불렸을 때 러닝을 true, false로 바꾸면서 로드라는 액션이 시작됐다 끝났다를 나타내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edit라는 액션이 추가됐잖아. 그럼 이 edit라는 액션이 시작됐다 끝냈다를 나타내는 상태는 어디에 저장해요? 그리고 edit 과정에서 에러가 나는 거는 어디에 저장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러닝 객체와 에러 객체를 로드와 에디트가 공유할 수도 있죠. 근데 공유하는 게 이상적인 모양은 아니잖아요. 공유하면 아주 정확하게 로드나 에디트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핸들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면 분리하는 게 맞잖아요. 자,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상적인 모양으로. 러닝이 로드에 관련된 녀석과 에디트에 관련된 녀석으로 분리돼야 됩니다. 에러도 로드에 관련된 에러와 에디트에 관련된 에러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상태가 추가가 될 거고 게터가 추가되겠죠. 게터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고 상태가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드에서는 러닝 모드를 쓰고 에러는 에러 로드를 쓰고, 자, 여기도 에러를 에러 로드 러닝 모드로 바꿔야겠죠.
자, 같은 컨셉으로 에디트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디트 함수는 에디트만이 가진 상태를 활용하고, 로드 함수는 로드에 관련된 상태만 활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에디트와 로드에 관련된 액션으로는 충분한 모양이에요. 이걸 화면에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로드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화면에서는, 자, 화면에서는 저 이거 로드, 러닝 로드로 바꿨어요. 그 로드 중인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뷰 모델에서 로드를 수행을 해요. 로드를 수행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해. 그럼 그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에러 로드라는 객체가 널이 아니라는 거는 로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러 로드 그 스테이트를 널로 초기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번 로드를 부를 때 뭔가 이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필요하죠. 잠깐만요. 뷰 모델에서 이걸 초기화하고 있나요? 초기화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에러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 화면에는 반영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돌아가는 거 대충 그 예상이 되시죠? 반영해 볼까요, 화면에?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얘를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니스테이트에서는 로드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홈 뷰를 한번 바꿔서 화면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런을 돌리면요, 로드가 발생을 하고요. 3초니까 서큘러가 돌다가 3초 뒤에 이제 요 정상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뷰 모델이 이렇게 돌아요, 실제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자, 이제 커맨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에디트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 우리 뷰 모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상태 객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메소드가 5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상태 객체들 관리가 점점 버거워지겠죠? 한두 개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메소드가 여러 개가 되면 해당 메소드의 상태를 추적하는 에러라던가 러닝이라던가 이런 스테이트 변수들이 여러 개가 추가돼야 될 거고, 그것들을 한 2~3개까지는 매뉴얼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여러 개가 되면 각각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복잡해질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커맨드 패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